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상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육회를 맡고 있는 자꾸 육회 홍변입니다. 네, 저는 통쾌를 맡고 있는 김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를 맡은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념장 MSG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목소리가 있죠? 와,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변님 잘 계셨어요? 몇 주 만입니까? 네.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법 얘기했었는데 네. 노동 때문에 지난번 네. 녹음을 못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휴일 수당은 나오나요? 좀 저희 분야가 그런 것들이 조금 없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네. 법률과 친한 사람이지만 네. 야간 근로수당과 휴일 수당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몸이 안 좋은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변호사들의 지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변호사면 좀 전문직이고 하니까 뭐 그리고 좀 독립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고 뭐 근로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 좀 그게 오히려 좀 업계에선 통용되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대법원에서도 근로자성 인정된 판례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죠. 또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들도 많고. 아니 그렇죠. 명백히 근로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과거에는 이상하게도 네. 그렇게 안 봤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노동자의 날 이런 때 이제 그 대학원 때 교수님들한테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변호사는 노동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친구들도 저녁 먹고 매우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네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이도 이변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지난주에 깨 작가님이 너무 깨방정 잘 떨어져서 예방정. 저는 진짜 항상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공적으로 안 좋아한다. 오피셜리. 네, 그럼 오늘도 저희 같이 또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맛소금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쾌변11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시급 7,000원을 받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최저 시급 7,530원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하던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인데 야근 수당도 없고 계약서도 안 써놔서 참. 그리고 교대만 손꼽아 기다려도 제 다음 순번인 사장이 나와서 자꾸 추가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다 가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건 당연히 안 좋죠. 너무 억울한데 제가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라도 할까 봐요.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하나 잘못 뽑았다가 이게 뭔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꼭 시켜달라는 거 보고 믿고 뽑았는데 일을 끝날 때쯤 교대해주러 나가면 창구는 뭐 전쟁터고 상품 진열대는 텅텅 비어있고 또 지나가다 슬쩍 보면 친구들까지 놀러와서 수다를 떠느라고 저 온 줄도 모르고 손님은 당연히 온 줄도 모르고 근무 태도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고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일을 하거나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뭐 점주들 갑질이 문제다 이러는데 오히려 제가 악질 알바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요? 갑질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악덕 사장님. 제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노동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지난번은 이제 뭐 주 52시간 뭐 그다음에 대체근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알바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겠죠.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르바이트생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뭐 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의 일종일 텐데요. 그래서 먼저 비정규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 형태랑 간접 고용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고용 형태는 사장이랑 이제 근로자랑 직접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게 직접 고용 형태일 텐데 간접 고용 형태는 뭐냐?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그 근로자랑 말하자면 사업주, 회사랑은 직접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랑은 직접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죠.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일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형태가 간접고용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고용 형태에서도 또 기간제 근로랑 단시간 근로,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라고 하면 파트타임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간제 근로에 또 이제 명칭에 따라서 수당직, 뭐 아르바이트, 인턴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을 갖는 근무 형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근로랑 간접 근로가 네. 그 이제 법적으로 근로자를 구분할 때 뭔가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일단은 간접 고용 형태 중에서는 이 근로자가 직접 고용이 돼야지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간접 고용 형태 중에서는 사용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형태도 있고 안 받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는 파견 근로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과 고용 계약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닌 그런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에 따른 사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알바하는데 소위 뭐 편의점이나 그러니까 편의점은 각 점포마다 이제 편의점 점주가 있으니까 뭐 편의점 PC방 이런 데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직접 고용 형태로. 그렇죠. 네,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은 약간 비정규직 개념이라고. 그렇죠.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근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근로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그런 직접 고용의 형태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근데 이제 그 특별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흔히 기단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기단법의 적용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없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가 약한 부분을 기단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단법이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있는 별개의 법률인데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미처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특별히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조금 이제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보호가 취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알바는 뭐 노조도 없고 뭐 아무래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법들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점주, 업주 같은 분들을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네, 알바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기단법 같은 게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보다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법률. 그래서 기단법에서는 특히 이제 기단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라, 이런 부분과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2년까지만 쓸 수 있고, 그쵸, 2년이 그쵸. 넘어서도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그쵸. 전환해서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MSG님이 되게 억울해하고 계신데,
네. 억울. 일단은 저희 하나씩 보면은 일단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MSG님의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니까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또 보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거면 하루에 7시간씩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시간 근로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SG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뭘 하든 몇 시간을 일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의 정의 규정에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받고 일하면 다 근로자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사실 근로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문제가 판례도 많고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성에서 이제 특히 핵심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용자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휘 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면서 근로자를 종속관계에 두면서 노무를 제공시키느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노무가 뭔가요? 일이죠, 일. 네. 그럼 저희는 돈 안 받고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근로자가 네, 아닙니다. 아닌 거죠. 돈도 중요한 표시긴 한데 사용 종속 관계라 그래서 종속 관계도 그것도 중요하군요. 돈도 돈인데 그쵸. 핵심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냐. 이게 확실히 이게 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르네요. 달라요. 그럼 저희 근로자인가요? 저희는 아니죠. 저는 깨 작가님과 사용 종속 관계 아닌가요? 녹음 보내. 그렇지만 또 돈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젤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항상 사장님이 누구냐 이거 찾는 게 관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종속관계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근로자성 문제되는 경우가 뭐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냐, 백화점에서 고용한 거냐, 아니면은 그 백화점 브랜드에서 파견돼가지고 파견직이잖아요. 근로자냐 아니나 이런 아까 것들. 말씀하신 간접 고용하고 관련된. 근데 이제 아마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판례 입장이었을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들 그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보험업이나 이런 거. 야쿠르트. 네. 그러니까 야쿠르트에서 그쵸. 자기가 돈을 미리 지불하고 물건을 떼와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배달 업체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호를 못 받아서. 네, 굉장히 약간 나쁜 건 거예요. 악용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용 관계가 없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종속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네. 요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이렇게 관계를 찾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MSG님의 억울함을 하나씩. MSG님의 사정에 아까 최저시급 얘기하다 말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또 따로 있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한 법인데요. 최저임금의 적용이라던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알바하는 데서 너 지금 오면은 수습이니까 3개월은 너 돈 다 못 받는 거 알지? 할 수 있는데
또 어디서 보니까 또 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그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보면은 감액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90%만 지급할 수도 있도록 최저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서 그렇게 수습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수습이니까 뭐 70%만 줄게라고 말하는 건 일단 위법이네요. 그렇게 하는데도 근로계약을 뭐 예를 들어 3개월만 정했는데 3개월이 수습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된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편의점 알바는 수습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 최저시급은 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밤 10시부터 네. 새벽 5시까지 네. 일하면은 전부 다 야간인 건가요? 야간이 몇 시부터예요? 이제 또 아까 보니까 야간 시간에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근로기준법 56조에 야간 근로의 시간에 대해서 야간 근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 이게 규정이 있어요.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이더라도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랑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소정. 네. 그래서 그 정한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더라도 그러니까 MSG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근로 계약 자체가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로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가 야간 근로인 경우인 거죠. 그럴 경우라도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했을 때 나 야근해야 돼 하면은 이제 연장 근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라도 시간이 네. 10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면은 야간 근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산은 어느 정도를 가산을 해야 되냐 또 정해져 있는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0%를 가산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김배님께서 이제 노동법 얘기해 주실 때도 네네. 야간 근로 때는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25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100%에 네. 연장 근로하게 되면 맞습니다. 50% 가산하고 네. 휴일 근로하면 50% 가산하고 야간 근로 수당 50% 이렇게 가산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PC방에서 주말에 PC방에서 이제 낮부터 일을 하다가 야간 알바가 안 왔어.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미안한데 공들이야. 우리 야간 땜빵 좀 해줘 했을 때 네, 맞습니다. 250% 개꿀. 개꿀. 괜찮네요. 네. 250%. 근데 야간에 일하면 못 망가져요. 근데 진짜로 못 망가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네. 낮밤이 바뀌면 몸이 망가져. 청취자분들 중에 알바생분들이 지금 다 사장님께 전화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낮밤 바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맞아요. 야간에 일하는 거 가산해 주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왜 안 주세요? 주세요 빨리. 저희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더 일하라고 초과 근로, 연장 근로 이런 거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응하면 옛날 사람들. 이미 옛날 사람 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을 해보면 초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MSG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2조 9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는 게 보통 이제 근로자들의 일하는 기준이죠. 그렇게 치면 MSGC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에 7시간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 5일 1주 35시간을 일하니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초과근로라고도 하고 시간의 근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 근로시간, 그러니까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맞나? 이게 약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까 기단법. 말씀드린 기단법, 너무 길어요. 기단법. 예, 기단법 제6조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35시간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네네네. 일을 한 5시간 더 시키고 네. 뭐 원래 근로기준법 40시간인데 네. 뭐 이게 뭐 연장 근로야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단시간 근로자한테 일을 더 시킬 때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특별법으로서 기단법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연한 말이죠.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12시간은 똑같네요. 그렇죠. 40시간인데. 네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어디에 잘 써놔야겠다. 들으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네.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네. 제가 되게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결론이 나오면 저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28조에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징역과 벌금을 병과, 그러니까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0조에 양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양벌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대표자 같은 그런 사람이 행위자일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한테도 벌금형을 같이 과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근로수당도 안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철컹철컹. 그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10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약할 수가 있는 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둘이 합의하면 그쵸. 되는 예, 거죠.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MSGC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단법에 적용을 받는데, 기단법 22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3년 2천, 3년 3천에 1천이면 근데 이게 더하는 게 만약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다 네, 되면 네. 다 더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 중에 제일 센 되진 걸로 않습니다. 기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이 또 다른데, 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수개죄가 성립될 때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게 되면 가장 중한죄 정한형으로 처단하게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법정형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고형을 정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3년 3천이 기준이 돼. 이게 수개 행위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씩 가산한 또 장기형을 2분의 1씩 가산해서 그렇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내야 돼요? 그 선고되는 선고형은 법정형 기준은 그런데 거기서 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산이 된다는 거죠. 예. 요거를
뭐 1회 정도 그랬다. 그럼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회 그랬다. 네. 그러면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네. 있고 1회 위반이면 벌금형 예. 나오고 2회 위반 되면 뭐 집행유예, 3회 위반 되면 실형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네. 이제 주유수당 얘기가 나오는데 네, 주유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아까 주유수당이 뭔지 네, 일단은 네.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주유수당은 휴일하고 관련된 그 수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휴일은 일단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휴일인데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휴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휴가라고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휴가라고 합니다. 휴일의 유형에는 이제 주휴일이 있고요.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고 공휴일이 있고 기타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날들, 예를 들면 회사 창립기념일들은 보통 휴일이잖아요. 그런 날들을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휴수당은 주휴일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휴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주간의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하나고 또는 이제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로 계산해서 그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도 이제 관련된 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56조 1항에 연장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근로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40시간제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 소정 근로일을 5일, 보통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겠죠. 5일로 한 경우에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1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주말 중에 나머지 하루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 무급 휴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한대요. 회사들에서 보통. 그래서 이 경우에 토요일, 그러니까 무급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면은 이제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알바생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단기가 근로자 알바생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예를 들어 딱 제가 만약에 뭐 월화수 일해서 15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주 5일 일한 걸로 쳐서 15 나누기 5 해서 그럼 3시간 되잖아요. 그럼 3시간어치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시간어치 임금을 받을 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이게 핫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뭐 OECD 비교할 때 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주휴수당까지 합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따져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일본보다 뭐 높으니 뭐 낮으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계셨다면 나누기 5 해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많이 지금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휴수당 때문에 요즘에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 알바생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스민님 고용했으면 일주일에 딱 15시간까지만 쓰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알바를 또 뽑는 거예요. 그래서 MSG님 15시간 쓰고, 아니면은 뭐 저랑 이제 깨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짜고서 저는 자스민님 15시간 쓰고 그다음에 MSG님 15시간 쓰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오전 알바, 오후 알바. 그래서 식당에서도 요즘에 브레이크 타임 많아지고 하는 게 네. 식당은 사실 점심 때 엄청 바쁘고 저녁 때 엄청 바쁘고 그 사이에는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브레이크 타임을 주고, 그래서 뭐 점심 알바 따로 쓰고 저녁 알바 따로 쓰고 하거나, 아니면 점심 알바는 자스민님 쓰고 그다음에 깨 작가님은 그때 점심 알바를 MSG님을 쓰고 있다가 저녁 알바는 둘이 바꾸는 거예요. 와.
어쩐지 연기가 자연스러우시다. 전문가시네요. 이런 비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시는 거로 변명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주휴수당을 나중에 지급받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갔다 이런 거를 증명을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그 뭐야 저희 연장 근로 했을 때 단기간 알바는 40시간을 안 채워도 소정의 근로시 그러니까 네. 저랑 MSG님이랑 정한 시간만 넘기면 연장 근로수당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잘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을 근무일지, 근무기록 이런 것들을 잘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쓰는 게 있다면서요. 계약서 아까 뭐 계약서 안 써놨다고 또 네, 뭐라고 또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가지고 그거 다 안 쓰던데요? 안 주셨 그런 거 말 없으셨잖아요. 네? 그런 거 말 없으셨죠? 네, 했어요. 필요 없다며.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 역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의 명시사항을 근로조건을 뭐뭐를 명시를 꼭 해야 되냐,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기단법 제17조의 명시사항에도 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가지고 양쪽 법에서 다 다루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단법상 더 자세하게 명시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하라고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알바들의 경우에는 진짜 업무의 범위 같은 것도 좀 잘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은근슬쩍.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 명시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업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사례에서도 그 알바생이 창고도 정리하지 않았고 진열대에 물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서면에다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추가로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 보스가?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 그 근로계약서에 그 창고 정리 업무, 무슨 업무 이런 게 알바생이 해야 될 업무라고 적혀 있으면은 아르바이트생은 아마 그 업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스가 그런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이 안 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스 입장에서는 일반 민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을 해서 그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MSG님이 와가지고 뭐 한 달만 좀 알바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반대 MSG님이 일을 너무 못해요. 말도 안 듣고 맨날 뭐 어디 가서 짱 박혀서 놀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한 달을 못 채워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게 좀 없으면 진짜 뒷목 잡을 것 같은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의무를 수행한다는 게. 일단 그 근로자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또 해고를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만 계약을 체결한 거면 예, 그것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 1개월만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일단 한 달 써보고 결정했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좀 있긴 하겠네요. 네, 이게 네, 뭐 네, 정당한 해고 사유였는지.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사업주 복잡하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저를 뽑으세요. 네. 네,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도 뭐 저의 억울함보다는 그래도 또 대부분 이제 성실한 알바들이 많고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이제 사장님들도 조금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뭐 있죠. 갑자기 막 알바가 안 나온다든가 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아니면 뭐 알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대요. 편의점에서 막 물건 훔쳐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구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절도죠, 절도. 내지는 횡령. 그런 거는 이제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해고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안 나와 버려서 내가 영업을 못해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또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알바들이 뭘 할 수 네.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잘 메모하세요. 이런 일들을 당하셨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서 근로계약도 민사상의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민사소송은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 전에 좀 더 쉬운 절차로서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이 있어요. 그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그 노동청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을 하면 진정은 뭐고 고소는 뭐냐? 진정은 이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노동관서에 있는 담당자나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경위라든지 지급 시기 이런 사실관계들을 조사한 다음에 체불 임금을 확정을 하고 지급해라라는 사용자한테 지급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은 이거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건데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사상의 처벌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라서 처벌을 위해서 사용자를 입건하고 그럼 노동청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 임금이 확정이 되면 그 지급을 권유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뭐 진정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면 이제 고소까지 하고 뭐 보통 이렇게 뭐 되겠네요. 보통 그렇게 하시겠죠. 네. 사업주가 근로자가 먼저 돈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지급 지시를 내렸는데 그래도 계속 안 주면 고소를 하고 근데 또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랑 내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형사랑 민사랑 다르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 내지 고소 후에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따로 또 해서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은 노동관서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그 민사소송에 제출을 하면은 쉽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국번 네. 없이 1450번이라고 하네요. 1350. 꿀팁이네요. 여기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관련 게시판도 있고. 네, 네. 거기 홈페이지에서 아마 다 진정하고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진정을 하는 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근데 고소로 가게 되면은 아니요, 고소도 다 무료인데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는 비용이 발생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꿀팁을 드린다면 네.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때는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잘 챙기셔야 되고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임금을 받고 못 받은 내역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통장으로 받았다면 그런 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챙겨가시는 게 일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도움이 네. 되죠. 그리고 뭐 더불어 이렇게 뭐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할 때 이게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보관해 두시면 맞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 같은 게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안 써주시면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형식 같은 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 인터넷에 네, 보면요. 인터넷. 많습니다. 아. 표준 표준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좀 한참 되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항목들이.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라 해도 솔직히 알바들이 약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되게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럴 땐 정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이렇게 잘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많은 사장님들도 가게나 사업 다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하면 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서 알바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렇죠. 사업장도 네, 발전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K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